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치과 의사라고 하면은 가장 기본적인 검사 방법인데 그런 것들을 개원가에서는 잘 시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아 생활력 검사, 치아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짚어볼 수 있는 케이스를 좀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환자분이 잇몸에 염증이 계속 있어서 치과에서는 잇몸의 염증, 스케일링이나 잇몸 염증 치료만 계속 했었는데 그게 원인이 아니어서 계속 고생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저희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고 생활력 검사를 하고 문제를 해결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잇몸 염증 때문에 계속 치료받는데도 뭔가 문제가 안 가시고 뭔가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꼬집어 보겠습니다. 네, 어떤 환자분이 젊은 여성 환자분이 되게 바쁘게 사시는 분 같았어요. 근데 어쨌든 잇몸 염증 치료를 계속 다른 치과에서 받았는데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겼다 가라앉았다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해 달라고 해서 진단을 받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치아의 염증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 치아 생활력 검사라는 거를 했고 그게 왜 중요한지를 갖다 좀 볼게요. 이 환자분이 이 치아 주변으로 염증이 뭐 계속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없는데 이게 계속 뭔가 불편감이 있다. 근데 이 치과에서는 이제 괜찮다. 이 치아에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약간의 충치가 있기 때문에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양심적이라고, 요즘 뭐 다들 뭐 양심치과 좋아하시죠? 양심치과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양심치과 이거 뭐 뜯고 충치치료 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했으니까 뭐 양심 나쁜 선생님은 절대 아니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아쉬웠던 거는 이제 육안으로만 쓱 보고 여기가 뭐 괜찮은데 그냥 스케일링 하시죠. 스케일링 하고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뭐 약 주죠. 치과 가면은 맨날 새알 약 주잖아요. 항생제, 진통소염제, 뭐 위장 보호제 이거 주고 난 다음에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이제 염증이라는 게 이제 만성 염증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있다가 사라지고 컨디션 좋아지면 또 괜찮아지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해결됐구나 했는데 또 몇 달 후에 피곤하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관상으로만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죠.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으라. 엑스레이는 기본이에요, 기본. 엑스레이를 찍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 이 부분에 뭔가 까맣게 보였어요. 이게 왜 까맣지? 여기에 신경이 죽을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데 이상해서 제가 이제 치아 생활력 검사를 했어요. 바이탈리스 테스트. 바이탈리스 테스트가 뭐냐면 치아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치아가 살아있으면 찬 것도 느끼고 뜨거운 것도 느끼고 뭔가 저희가 머리카락만 들어가도 그거를 갖다가 감지를 해내는 게 살아있는 치아의 특성이죠. 굉장히 뭔가 센시티비티가 높은 거라고 보이는데 이런 생활력 검사 가장 기본 검사예요. 별거 어려운 것도 없고요. 치아가 살아있는지를 보려면 온도 자극 검사 해보면 돼요.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면 항상 이제 얼음 막대기를 냉동실에 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 얼음 막대기를 대보는 거고, 얼음 막대기로 이제 안 느껴지면 조금 더 차가운 거, 저희가 이제 엔도 아이스인데 블로우 같은 거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보고 이제 아이스 얼음의 플러스 마이너스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치아를 갖다가 두드려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경우는 뿌리 끝에 염증이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힌트를 드렸죠. 치아가 신경이 죽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블로우에도 마이너스, 아이스에도 마이너스인 거예요. 퍼쿠션에는 두드려 봤을 때는 아프니까 플러스일 확률이 있죠. 하지만 마이너스일 확률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온도 자극 검사로 애매하면은 이제 전기 치수 자극 검사, 치아에 약간의 전류를 흘려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건데, 실은 이제 전류 EPT 테스트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단근치인 앞니나 소구치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대구치처럼 여러 개의 뿌리를 가진 치아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치아 뿌리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어떤 뿌리는 치수 생활력이 살아있는데 어떤 뿌리는 죽어있는 경우는 뭔가 이게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엑스레이랑 환자분의 임상 소견이랑
모든 걸 종합해서 이거를 신경이 살았구나 죽었구나를 판단을 하는 거고, 이 치아는 그냥 치수 괴사예요. 치수가 죽었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부터 세균이 계속 유입이 되면서 계속해서 염증이 생긴 거죠. 그래서 환자분은 미세하게 계속 불편했던 거고, 피곤하면 불편하고 그랬다가, 근데 이제 약간 너무 오래 방치하셔가지고 이제 여기가 너무 커진 거죠. 염증이 치아 머리만하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실은 이게 이제 예후가 불확실한 거예요. 왜냐면 염증이 작으면 작을수록 아무래도 뼈도 잘 생기는데, 염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세균에 의해서 뼈가 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뼈로 생겨주면은 가장 좋은 거고, 이거는 좀 체크업을 하기로 했는데, 환자분이 또 바빠가지고 이제 신경치료 했으니까 염증 안 생기고 안 아프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오셨어요. 원장님 여기가 깨졌어요. 이렇게. 자, 어금니 쪽에, 큰 어금니 쪽에 신경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크라운을 안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다행히 환자분은 머리 위쪽에서, 이 잇몸 위쪽에서 깨졌기 때문에 그냥 크라운 깎아서 제가 빨리 씌우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엑스레이를 찍어봤거든요. 어떻죠? 뼈가 다 생긴 거예요. 자, 환자분의 이 몸의 치유 능력은 원인을 우리가 치료를 해주면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이게 예후가 불량하다고 봤지만 환자분이 안 아프니까 안 오는 거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좋은 상태로 치유가 돼서 오신 거죠. 그리고 다만 위쪽이 이제 깨졌으니까 환자분들이 신경치료하면 어금니 쪽 외진만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외진만 하면 여기가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이 주변에 치아가 너무 얇게 남아 있기도 하고, 치수 생활력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치아가 깨질 확률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크라운을 씌워야 된다, 이 주장을 할 수 있을 만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케이스이기도 하죠. 환자분은 안 아프니까 막 씹었는데 치아가 깨져버린 거죠. 자, 이게 만약에 뿌리 쪽으로 이렇게 깨졌다고 하면은 뽑고 임플란트 해야 되겠죠. 그래서 꼭 크라운을 씌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치료 전에 이렇게 해서 잇몸에 염증이 커다랗게 있었어요. 자, 이걸 잇몸 치료만 하고 항생제 치료만으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치수 생활력 검사를 해서 치아가 죽어 있다고 하면은 신경치료를 하셔야 이렇게 뼈도 생기고 해결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치수 생활력 검사, 이거를 제대로 안 하는 치과라고 하면은 기본에 충실하지 않는 치과라고 저는 보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미러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러 뒤꿈치로 퉁퉁 쳐보고 여기는 신경치료 합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치아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찬 것도 대보고 뜨거운 것도 대보고 전기도 흘려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뭔가 치아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뭐 구강 카메라도 찍어보고 CT도 찍어보고 이런 노력들을 하는 치과 의사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바람직한 치과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이런 치과 의사 주치의를 만나셔서 꼭 좋은 치과 치료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DM 닥터꼬집 꼭 좋아요와 구독 요청드립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